이번 주 K까지 추락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볼 겁니다. 12월 중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 이상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산적해 있는 악재 속 우리 시장, 우리 계좌의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최적의 매매 시나리오 영상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이 부분이죠. 반등이 나도 조술판에 갑자기 폭락이 나오고 이제는 끝났나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상향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이 순간에서 급락이 나올지 여기서 안착하고 급등 안착 상승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단 지금 아주 악재가 하나 등장을 했죠. BOJ에서 말이죠. 금리에 관련돼서 미국이 지금 FOMC에서 12월 달에 금리를 25bp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자그마치 90% 가까이 지금 거의 확정하듯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0%에 가까운 N 자금을 잘 빌려다가 5% 이상을 주는 미국의 채권 아니면 그 외의 나라의 채권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 갭 투자를 해서 좀 짭짤하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금의 어마무시한 규모가 유동성이 결국엔 무너져 버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악한 폭락의 시나리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긴급하게 돌아가는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전략을 한번 제대로 짜보자. 과연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누른 다음에 상승할 건지 제대로 전략을 짜서 손실 본 계좌를 한번 과감하게 이익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영상에서 한번 그 전략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은 단순하게 정보뿐만 아니라 트레이딩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 분들에게는 거의 필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잠깐 켰다 껐다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지금 숏자리가 나왔다고? 여기서 롱배팅의 신호가 나왔다고? 이러면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뭐 신호 보고 매매하면 90% 이상 수익이 나오겠네. 그 매매법 과감하게 5년 만에 처음 공유합니다. 보이시나요? 롱배팅, 숏배팅 보이시죠? 그리고 갑자기 롱배팅이 나오면서 또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매매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매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5년 만에 오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매매한다는 거죠. RSI도 봐야 되죠. MACD도 봐야 되죠. 볼린저 밴드, 볼린저 오실레이터, 그 외 수급도 보죠. 기타 등등등 정치, 경제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저점과 고점만 잡아내면 되는 건데 이것을 리플과의 바이앤셀 전략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거 큰 맘 먹고 오픈하는 겁니다. 가져가십시오. 영상 후반에 이 소스 코드 있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주시면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유하는 방법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급합니다, 바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의 고정 댓글인데요. 파란색 줄상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시장 속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야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내 계좌를 전환할 수 있을지 엔캐리 자금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 영상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고 사실 저는 약간 많이 당황했거든요. 사실 요거 한번 그대로 끌고 와보는데 바로 BOJ 금리 인상이 확률이 98%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2%가 하락된다. 라의 베팅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결국 금리 인상이 올라갔다는 것은 일단 금리 인상은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딱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 20%에서 30% 가까이 급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90K라고 가정합시다. 일례로 여기에 곱하기 30%니까 0.7이 가격이 맞나요? 그럼 얼마예요? 63K네. 그리고 0.8인 20%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72K네요.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70K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그 전에 최근 가장 급락이 나왔던 바로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때가 75K예요. 여기까지 약간 이탈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나오면. 그리고 그게 아니면 얼마나 걸렸죠?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63K. 이 자리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 거의 바닥까지 보셔야 돼. 2024년도 마지막 날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BOJ가 금리를 인상시키는 걸로 인해서. 그럼 도대체 아니 미국 달러 금리 인상했는데 BOJ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강력한 거야? 예, 매우 강력합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은 말이죠. 1995년도 9월 이후에 30년 만에 최고치예요. 잃어버린 30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본에? 이미 일본은 그 30년을 다 회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정부 탓하고 싶진 않은데 지난 정부, 이번 정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린 30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준금리가 0.75%로 인상이 되면 1995년도 9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가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없어지냐? 캐리 자금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N자를 붙여야겠죠. 엔화에 대한 캐리 자금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지금 엔캐리 자금 자체의 규모를 보면은요. 506.6조 엔입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달러 죄송합니다. 하나면 뭐 되게 작은 규모죠. 1조도 안 되는 거니까. USD 달러 기준에서 3,500불이에요. 3,500불. 약 하나로 500조 원 가까운 자금이에요. 현재. 근데 이 중에 자칫 잘못하면 시장 위험이 감소시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죠? 금리가 올라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빼서 안전 자산이 쉽게 얘기하면 채권이나 은행으로 갑니다. 그 규모가 32.7조 엔, USDT로 따지면 220억 USDT, 약 40조 원 가까이 자금이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단기에는 이 엄청난 자금들이 순식간에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 지금 우리 가격 멈춰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보다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전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는 밀어주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금 규모나 이런 걸 빼고. 근데 여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75K까지는 여기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돼. 지금 무슨적으로? 단기적으로 말이죠. 지금 상승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상승 베팅 절대 그런 시장 아니에요. 안착하고 날아간다고요? 무슨 이유로 날아갑니까? 무슨 근거로 날아갑니까? 없어요, 근거가. 악재만 산적되어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근데 심각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FX, 스왑, 파생 상품. 순수하게 제가 말씀드린 500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그냥 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가지고 만들어낸 파생 상품이 있거든요. 얘는 천문학적입니다. 보이시죠? 1조 USD 그러면 곱하기 1350조 원 가까이가 500조가 아닌 그의 3배에 가까운 이 자금이 파생 상품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20조 달러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2인 3천조 가까운 자금이 엔캐리의 자금으로 인해 파생되어 있는 상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다 정리를 되고 그 후폭풍이 어마무시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트레이더는 죄송한 얘기지만 숏으로 가고 있다. 엔숏. 파생 자체는 엔숏으로 가고 있다. 엔화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예. 이래서 캐리 트레이더 반전 포지션 확대가 신호로 간주가 되면서 결국 사실상 엔캐리 자금의 이탈로 인한 가격 하락은 거의 다 시장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우리의 암호화폐 역시
급락이 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매 전략 잘 짜셔야겠죠. 자칫 잘못하게 짜면 바보 멍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엔캐리 청산 우려가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레버리지 포지션 하락 압력에 대한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 많은 청산 리스크가 현재 변동성 확대에 연결할 수 있는 우려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이로 인해 크립토 유입액은 엔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유입액 금액이 지금 없다. 이로 인해 레버리지 기반의 비트코인 포지션 축적에 캐리 자금 영향이 있을 실 암시. 그냥 급락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되게 멋지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잘 마무리하는 게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쨌거나 이걸로 인해서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돈 안 버실 겁니까? 멍 때리고 있어요? 아니죠. 이 안에서의 어떻게 해서든지 바닥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승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매매하는 거잖아요. 봐보세요. 나스닥도 한번 봐볼게요. 요즘 나스닥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나스닥 어떻습니까? 바이셀. 얘 가지고도 나스닥 선물 매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하도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문의도 많고. 이거 1시간 봉이거든요. 뽑읍시다. 여기에서 잡히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셀 버튼 잡히면 좋지 않을까요? 바이 버튼 여기서 얼마나 좋습니까? 셀 버튼 여기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매매의 기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잡으실 거예요? RSI 계속 팝니까? MACD 팝니까? 볼린저 밴드 팝니까? 쉽지 않다. 왜냐? 변동성은요, 사실상 거래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지표를 잡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코인판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리플과의 바이앤셀 매매 전략은 5년 동안 세력들의 거래량 위주로 만들어진 매매 전략입니다. 제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 저는 가장 좋은 게 안정적. 여기서 셀 버튼이 등장하고 내가 매도를 함에 있어서 뭐 크게 불만이 없는 거예요. 거의 90% 가까운 수익이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매 버저에 과감하게 오픈을 하는데, 오픈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매일 저녁, 매일 점심 힘들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는 공유를 하자. 이제는 90% 가까이 되니까 최소한 요거 가지고 있으면 큰 손실 없이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이 소스 공개하는 거고요. 공개할 때 가져가세요. 예, 또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쑥 또 집어넣을지도 모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파란색 주소창으로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 안 그래도 힘든데 매매까지 힘들게 하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안쌤의 매매법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 강하게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쌤이었습니다.